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 앉아있는 의자, 이 화면까지 전부 다 단단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만약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텅 빈 공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에너지의 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이 단단하다는 감각, 그 현실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이요, 진짜 보이는 그대로 단단하고 견고한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게요, 어떤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진동하는 에너지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현상 너머의 진짜 진실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이 단단함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아, 단단하다 하고 느끼잖아요? 그거 사실은요, 그 물건을 이루는 원자들의 전기장이 우리 손의 원자들을 밀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물체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장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세계는 뭐랄까 정말 거대한 진동의 교향곡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교향곡이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주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주의 그 숨겨진 속도를 함께 엿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 단위 하나만 딱 알고 가시죠. 바로 헤르츠, HZ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헤르츠는 1초에 딱 한 번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잠시 후에 보게 될 숫자들의 그 경이로움이 훨씬 더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최신 컴퓨터 CPU는요, 초당 수십억 번 진동하는 기가헤르츠 단위로 작동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그냥 평범한 원자 하나는 페타헤르츠 단위로 진동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초당 수천 곱하기 조번이에요. 컴퓨터보다 무려 100만 배나 더 빠른 속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의 15제곱 헤르츠, 1초에 무려 1000조 번입니다. 1000조 번. 지금 여러분 눈앞에 가만히 있는 이 모든 사물들 속 원자들이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고요한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원자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상상조차 힘든 속도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속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0의 22제곱 헤르츠. 이건 뭐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죠. 바로 제타헤르츠의 세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보다 더 깊숙한 곳, 바로 원자핵의 진동 속도예요. 원자보다도 무려 1000만 배나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심장박동이 바로 이 속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몸의 생물학적 속도 제한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문제는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같은 생명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요, 이 엄청난 정보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감속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원자핵 수준에서는 제타헤르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속도였죠. 이게 분자가 되면 기가헤르츠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뉴런 수준에 이르면 초당 수천 번 정도인 킬로헤르츠까지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늦춰야 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 엄청난 속도의 정보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는 주변 세상과 뭔가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보의 주파수를 낮추는 쪽으로 진화한 겁니다. 일종의 타협인 셈이죠. 자, 이런 생물학적인 속도 제한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저해상도 현실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간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보는 형광등 있잖아요. 사실 그거 1초에 60번씩 엄청 빠르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의 정보 처리 속도가 그보다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깜빡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쭉 켜져 있는 하나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현실과 우리 인식의 간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세요. 진짜 현실은 10의 22제곱헤르츠라는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인 우리 세포는 고작 10의 3제곱헤르츠로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폭포수에서 물 한 방울만 딱 받아서 이게 폭포의 전부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세포는 0.001초보다 빠른 신호는 아예 감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 반응 속도의 근본적인 한계인 거고요. 그리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도 수십 밀리초, 그러니까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제나 진짜 현실보다 한 박자 늦게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는 물리학에 기반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대담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이 느려 터진 감각 필터를 거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어떤 경험들은 이 필터를 그냥 싹 우회해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는 건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감정입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확 밀려오는 불안감이나 흥분 같은 거요. 이런 감정들은 어쩌면 눈이나 귀 같은 그런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실의 어떤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이 어떤 이유로 교란될 때 우리가 그 변화를 직접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에서 일어나는 특정 분자들의 진동, 그 자체를 감각기관의 번역 과정 없이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곧바로 경험한다는 가설이에요. 오늘 우리는 단단한 세상이라는 착각에서 출발해서 현실의 그 경이로운 진동을 거쳐 감정이라는 미스터리까지 한번 탐험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느린 감각의 필터를 넘어서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짜 세상은 이제 막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